마지막 배팅이 11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도박 문제로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병원 진료를 받으셨거나 혹은 유튜브라도 찾아보셨다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박 중독은 의지력만으로 끊을 수 없다. 어떻게 이 얘기에 동의들 하시나요? 사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도박 중독은 질병이다. 이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 도박을 멈추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조차도 아마 이 의견에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적 관점에서 의지력만으로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항상성과 도파민. 먼저 항상성은 생명체가 외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부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 인간 또한 생명체이고 우리 몸도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은 온도를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체온의 항상성 레벨은 36.5도인 거죠. 그런데 외부 환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날씨가 더워져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몸은 땀을 흘리면서 열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날이 추워져 몸의 온도가 내려가면 우리 몸은 몸을 떨거나 혈관을 수축하는 방식으로, 닭살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몸에 열을 내므로써 항상성을 유지시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생존하기 위해서 내부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요. 이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파민. 도파민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도박을 할 때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가 쾌감을 느낀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파민은 진화론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활동,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그리고 종족을 번식을 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도파민이 분출돼 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이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실제 보상이 있을 때도 분출되지만 사실 이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을 해서 돈을 땄을 때도 도파민은 분비되지만 도박을 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됐을 그 순간부터 이미 도파민은 분비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박 중독은 의지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도박 중독이 질병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에 의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죠. 도파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 레벨의 도파민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박을 하게 되면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해 평소보다 더 많은 도파민을 분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쾌감을 얻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과다 분비된 도파민의 양을 점차 줄여 다시 항상성의 레벨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닌 매일매일 반복해서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도파민 수치는 항상성 레벨보다 항상 과분비된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날마다 이 과분비된 도파민의 양을 정상 상태, 이 항상성 레벨로 낮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에너지를 써야 할 겁니다. 이럴 때 몸과 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매일매일 과다 부침된 도파민을 항상성 레벨까지 내리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는 대신 구조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외부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자극에 의한 도파민 분비량을 줄여버립니다. 예를 들어 도박을 했을 때 원래 분비되던 도파민의 양이 100이었다면 이제는 같은 도박을 해도 분비되는 도파민 양은 50 정도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 분비된 도파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 이 수용체에 도파민이 흡수돼야지만 우리가 쾌감을 느끼거든요. 이 수용체의 숫자 자체를 물리적으로 줄여버려서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합니다. 그렇게 우리 뇌는 도파민 시스템, 뇌의 보상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박을 한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훨씬 작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될 거고, 그 작은 양의 도파민조차도 수용체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제대로 다 흡수되지 못하는 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도박을 해도 이전에 느꼈던 그런 쾌감은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독의 두 가지 특징, 내성과 금단 증상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도박을 할지라도 더 이상 이전의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결국 새로운 도박, 더 큰 금액을 걸어야지만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상태를 내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금단, 우리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데 도박을 멈췄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바뀌어버린 구조 때문에 도박을 해야 항상성 수준이 맞춰지는데 도박을 멈췄다고요. 마치 이런 겁니다.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을 먹어서 항상성 레벨을 유지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허기짐과 배고픔을 느끼게 해서 밥을 먹게 만듭니다. 그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도박을 멈췄어요. 도파민의 항상성 레벨보다 도파민의 분비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도박 충동, 갈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도박을 멈추는 순간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몸은 이미 도박하는 상태를 정상의 상태로 인지하게 됐고, 그렇게 우리 뇌의 보상체계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의지만으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의지로 도박을 안 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이미 바뀌어버린 도파민 레벨보다 턱없이 부족한 도파민 분비량 때문에 우리 뇌는 끝없이 갈망과 도박 충동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그런데 그 충동을 의지만으로 버티겠다고요? 하루는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달은, 그런데 1년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건 마치 병에 걸렸는데 생각을 고쳐먹고 의지를 다지고 각오를 단단히 하면 그 병이 낫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어떤 병이 생각을 고쳐먹는다고 의지를 다진다고 병이 나을까요? 이미 항상성의 레벨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뇌의 보상체계의 구조 자체가 물리적으로 바뀌었다고요. 수용체의 숫자가 줄었다니까요. 호르몬의 분비량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그냥 생각을 바꿔 먹는다고, 의지를 다진다고 그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바뀌어버린 항상성 레벨 자체, 뇌의 보상체계의 구조 자체를 다시 원상태, 도박을 하기 전 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다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단도박은 몸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몸을 써서 행동으로써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 작업을 해나가는 게 바로 회복 활동인 겁니다. 단도박은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코 녹록치 않을 회복과 성장의 길,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